이미 진행돼 버린 처짐에는 좀 물리적인 힘을 가하긴 해야죠. 정말 AI가 우리 직업까지 위협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내가 진짜 뭘 해야 되는지는 결정하시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안녕하세요. 피부장인 박동찬입니다. 네, 원장님 네. 오늘 준비하신 콘텐츠가 있다고 저희한테 말씀해 주셨어요. 네, 오늘 제 앞에 노트북 보이시죠? 요즘에 많은 분들이 AI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특히 우리 챗GPT. 저도 근데 한 번씩 깜짝 놀라요. 뭐 모르는 거 있어서 검색하면은 진짜 정확하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가끔 가다가 내 생각이랑 조금 다른 경우도 있긴 해서 오늘은 이제 우리 챗GPT에 검색했을 때의 대답과 저의 생각을 이렇게 비교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피부에 대해서 GPT한테 물어보고 원장님께서 리뷰해 주시는 식의 콘텐츠네요? 네, GPT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얼마나 비슷한지 아니면 다른지 그런 걸 한번 찍어보도록 하시죠. 일단 첫 번째 질문은 우리 요즘 최근에 뭐 바셀린 주름에 되게 효과 좋다고 그렇게 좀 알려져서 많은 콘텐츠도 만들어지고 했는데 GPT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제가 쳐볼게요. 바셀린이 정말 주름을 펴주는 효과가 있어? 라고 반말로 물어보겠습니다. GPT가 바로 주름을 펴주는 효과가 있다 보기 어렵대요. 이건 저랑 생각이 같아요. 하지만 일시적인 완화 효과가 있다. 바셀린은 피부 수분이 날아가지 않도록 이렇게 보습막을 씌워주기 때문에 촉촉해지고 약간 표면이 매끄러워 보일 수 있으나 근본적인 주름 개선 효과는 없다라고 GPT가 아주 명료하게 대답을 하네요. 근데 이거는 제 생각과 일치를 합니다. 바셀린이 이제 실제로 하는 역할은 보습제죠, 보습제. 우리가 보습이 하는 역할은 이제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피부가 너무 건조해지면은 쫙쫙 갈라질 수 있고 손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보습 역할을 해주고 장벽을 한층 더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조금 더 부드럽게 표현을 하자면 피부가 건조한 거는 주름 악화의 요인이 될 수 있으니까 바셀린이 주름 예방 효과는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우리 질문은 주름을 펴주냐였잖아요. 마치 보톡스나 필러를 하는 것처럼 이미 생겨버린 주름을 쫙쫙 펴줄 수 있느냐인데 그거는 확실히 아니죠. 그래서 GPT도 그건 확실히 아니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어요. GPT가 역시 똑똑합니다. 저랑 생각이 똑같아요. 그럼 바셀린이 보습 효과를 줘서 예방 가능하다 요거네요? 그렇죠. 단순히 얘기하면 예방 가능한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바셀린의 성분이 지금 검색에서는 안 나오는데 얘가 약간 좀 굉장히 유분이 강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피지 분비가 좀 많고 여드름성인 피부이신데 이렇게 바셀린을 막 듬뿍 발라가지고 주름을 예방하겠다 그러면 또 잘못된 거죠. 피부 타입별로 좀 고려하실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모두에게 해당되는 건 또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은 요즘에 한창 유행하는 키워드예요. 피부 저속 노화. 아무래도 요즘에 안티에이징이나 이제 우리 또 이제 건강하게 나이 먹는 거 이런 거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저속 노화에 대한 어떤 그 검색도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상담하면서 이제 그런 부분을 맞춰서 상담해드리고 있긴 한데 챗 GPT는 어떤 게 제일 좋다고 하는지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피부 저속 노화에는 어떤 게 가장 좋아? 이렇게 치면 되겠죠. 피부 저속 노화를 위해서 크게 세 가지 접근이 필요하대요. 근데 이거 저랑 비슷해요. 1번 자외선 차단, 2번 보습 및 피부 장벽 관리, 3번 항노화의 기능성 성분, 4번 생활 습관 관리. 세 가지라고 했으면서 네 가지를 많이 알려주세요. 이제 GPT가 오류가 생겼나 봐요. 아무래도 챗GPT가 뭐 논문이라든지 이런 인터넷에 있는 컨텐츠를 바탕으로 대답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상당히 좀 공감을 하는 부분이에요. 저는 순서는 1번은 생활 습관인 것 같아요. 순서는 우리 챗GPT가 자외선 차단을 먼저 얘기하긴 했지만 당연히 중요하지만 저는 생활 습관이 중요하다. 물 많이 마시고 가습기 같은 거 틀어가지고 촉촉한 환경에서 생활하시고 흡연, 음주 조심하셔야 되고 운동 열심히 해야 되고 잘 자야 되고 잘 먹고 잘 자는 거 이런 게 사실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 저는 중요한 건 자외선 차단이 맞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우리가 야외 활동 많이 하다 보면 자외선 많이 쐴 수밖에 없고 건강한 피부도 많이 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외선 차단이 두 번째로 중요한 것 같고 공동 2위는 역시 보습. 보습을 철저히 해서 장벽을 건강하게 유지하자. 마지막 네 번째가 이제 항노화 성분을 사용한다. 뭐 레티놀, 비타민 C, 펩타이드, 니아시나마이드. 레티놀이랑 한때 트라넥삼산, 도미나 크림, 멜라논 크림이나 그리고 스티바에이 이런 연고로 좀 유명해진 트라넥삼산. 사실 레티놀도 그렇고 트라넥삼산도 그렇고 잘 쓰면 정말 보약인데
너무 과용하거나 피부 예민하신 분들이 쓰면 오히려 독약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항노화 기능 성분을 사용하는 거는 제일 마지막 순위에 놓고 싶어요. 이건 너무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오히려 잘못 사용하면 피부염이 유발되기 때문에 더 피부가 상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두 번째 검색도 챗GPT와 저랑 한 7, 80%는 비슷하다. 정말 AI가 우리 직업까지 위협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정리하자면 우리 자외선 차단 열심히 하시고 생활습관 건강하게 하시고 보습 잘 하시고 이 정도 그렇게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질문은 다들 좋아하시는 리프팅, 피부 처짐의 리프팅인데 그 중에서도 고주파? 고주파 리프팅이 많잖아요. 어떤 고주파 리프팅이 제일 좋아? 이거는 약간 갑로들박이 있을 것 같은데 자, 피부 처짐에 어떤 고주파 리프팅이 제일 좋아? 이걸 깔고 시작하네요. 각각 원리와 효과의 차이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왜냐면은 장비들이 너무 많은데 다 똑같지 않거든요. 그래서 1등은 써마지가 나왔어요. 저도 피부 처짐만 생각하면 써마지가 1등인 것 같습니다. 2등이 울세라 슈링크 울핏. 근데 여기는 고주파가 아니잖아요. 초음파 리프팅하고 가로가 열고 나왔어요. 그 다음 3등이 인모드, 테너, 시크릿, RF 등 일반 고주파 리프팅. 정말 똑똑해요. 그리고 이중턱 볼살이 많고 피부 같이 당기고 싶다 인모드, 피부 처짐 메인인 고민인 경우에 써마지, 그 다음에 울세라 슈링크 효과적, 초기 탄력저하 부담 없이 관리용은 테너나 시크릿 RF 나오는데 일단 여기서는 좀 저랑 좀 의견이 좀 나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사실은 하이프 계통은 피부 처짐이라기보다는 안쪽에는 근막이라든지 지방의 처짐과 조금 더 연관성이 높다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말하는 피부는 사실은 이제 진피와 표피잖아요. 그쪽 처짐은 써마지 같은 모노폴라 RF라고 하거든요. 단극성 고주파 레이저 리프팅이 효과가 좋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의사와 상담을 통하고 또 임상적으로 좀 경험이 충분한, 왜냐면 이걸 우리가 진단 기기를 사용해서 이 사람은 피부가 처졌다, 근막이 처졌다, 이거 사실 진단할 수 있는 기계가 없어요. 결국에는 경험 많으신 의사 선생님들이 보면서 진단을 내려주셔야 되거든요. 임상적 경험에 따라서. 그래서 어디가 주로 처져 있고 어떤 얼굴형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좀 써마지가 될 수도 있고 인모드가 될 수도 있고 울세가 될 수도 있고 선택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결론은 GPT는 이렇게 좋다라고 말을 하지만 전문 의료진한테 가가지고 네. 자기 얼굴이 어떤지를 확실하게 알고 그렇죠. 치료를 해야 된다라는 맞습니다. 말씀이시죠. 처짐이 너무 심한 경우에는 레이저로 잘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뭐 실리프팅을 하시거나 수술을 하셔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조금 기대치가 높으신 분들이라면 하나씩 다 해보겠다라는 게 아니라 딱 하나로 최고의 효과를 내고 싶다라는 분들이라면 꼭 의료진과 상담을 통해서 결정하시는 게 좋죠. 원장님께서는 약간 시술, 실리프팅? 이런 게 조금 효과가 좋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처짐이 너무 심하면? 다 그렇진 않지만 처짐이 너무 심한 경우에는 결국에는 점점 침습적인 시술로 가주긴 해야 돼요. 많이 처지기 전에 예방적으로 하기에는 뭐 초음파, 고주파 이런 것들이 효과적이지만 이미 진행돼 버린 처짐에는 좀 물리적인 힘을 가하긴 해야죠. 그게 이제 가장 초반에 할 수 있는 게 실을 넣어서 당기는 거고요. 그걸로도 안 되면 이제 잘라서 붙여야죠. 그건 이제 거상 수술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이것도 뭐 경우에 따라 다르고 누구냐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그럼 원장님, 요즘 러닝 엄청 핫하잖아요. 근데 그쵸. 러닝 하시는 분들을 보면 거의 다 조금 마르시고 이런데 유독 남자분들이 이렇게 피부를 당기면 쭉 막 늘어나고 엄청 처진 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쵸. 이런 분들은 울세라가 잘 맞을까요? 써마지보다? 좋은 질문인데 이게 아무래도 러닝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체지방이 많이 빠지잖아요. 그리고 또 자외선 노출이 심하니까 결론적으로는 얼굴만 기준으로 봤을 때 체지방이 적으실 것이고 자외선 노출로 인해서 피부층에 뭐 진피, 표피가 많이 손상이 돼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경우에는 울세라보다는 고주파 계열의 리프팅, 써마지라든지 텐서마 뭐 이런 것들이 훨씬 더 효과가 좋으실 거예요. 기본적으로 울세라는 조금 깊은 층을 타겟팅하는 거고 써마지나 텐서마처럼 고주파 리프팅은 피부층을 타겟팅하기 때문에 그렇게 좀 피부가 처짐이 심하시면서 체지방이 적으신 분들은 고주파가 낫죠. 살이 없다 이러면 일단 고주파, 살이 많다, 무겁다 얼굴이 그러면은 일단 울세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우리 챗 GPT의 생각과 저의 생각이 얼마나 일치하는지 한번 주제로 한 3가지 정도 다뤄봤는데 좀 깜짝 놀랐어요. 생각보다 굉장히 디테일하고 실제로 추천까지 해주고 이런 것들이 AI가 정말 무섭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나마 다행인 건 시술은 GPT가 못 해주니까 상담은 근데 충분히 잘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AI가 이렇게 발전한 거 보면서 좀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AI가 이렇게 뛰어나긴 하지만 그래도 임상적인 어떤 경험에서 나오는 그런 데이터까지는 보여주고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그냥 딱 텍스트적인 교과서적인 형태의 대답만 해주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내가 진짜 뭘 해야 되는지는 우리 임상에 능하신 의사 선생님들과 상의를 통해서 치료 결정을 하시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은 어쨌든 비교하는 시간 가져봤는데 재밌는 시간이었길 바라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